안녕하세요. 이제 네 번째 여러분하고 조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회사를 하고 있죠? 한명회사에 대해서는 뭐 쭉 조문을 보시면 되는데 184조, 185, 186, 187, 188, 189, 그죠? 그 다음에 190, 191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회사 소송에서 있죠? 뒤쪽에 가면은 계속 준용을 할 겁니다. 준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죠. 그죠? 뭐 다 아실 겁니다만은 준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시험에 나오고 하는 거 아시죠? 일단 먼저 해보시면 간단히 복습만 해본다면 설립무효 취소의 소가 있다.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설립무효의 소와 취소의 소가 같이 다 있다. 근데 무효의 소만 있는 것은 주식회사는요, 무효의 소만 있다. 그죠? 요거 알아둬야 되죠. 주식회사는 회사 어떤 그 사원들의 개인의 어떤 사정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단체법적 법률 관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하자에 대해서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84조를 보시면 회사의 설립 무효는요, 그 사원에 한해서 설립 취소는 당연히 취소권자 있는 자에 대해서 회사의 성립 날로부터 몇 년이죠? 2년 내 소만으로 한다. 소송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냥 항변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한 제한 능력자, 착오라는 자들은 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한명회사에는요, 채권자에 의한 설립 취소의 소가 하나 있다는 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사원이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면서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죠. 이때 채권자는 사원과 회사에 대해서 있죠. 바로 설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전속관할이니 186조 소재기 공고니 회사법 소송이 다 똑같습니다. 소의 병합시는 다 똑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189조의 재량기각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가끔씩 시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 재량기각 부분은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설립무효 취소소를 기각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결의 하자의 소에 가보면요, 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서만 379조 별도의 규정으로 재량기각 규정을 두고 있고요. 주총결의 무효 부존재라든지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에서는 준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량 기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되겠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은 승소 효과, 패소 효과가 있죠. 승소 효과는 대세효고요, 장래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본문 단서 그래갖고 본문은 대세효, 단서는 장래효. 그래서 뒤쪽에 갈 때 뒤쪽에서 소송에서 준용되는 게 본문만 준용되는지 단서를 준용되는지 잘 봐야 되겠죠. 미리 우리가 검토를 해본다면 소구표가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뒤쪽 주주총회 다시 말해 주식회사 관련된 소송에서 어, 장래가 준용되지 않아서 소구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주총회 결의 하자회소입니다. 알겠죠? 주총결의 하자회소입니다. 주총결의 하자회소. 주총결의 하자회소를 생각해 주시고 소구표가 있고요. 장래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자 무효에서 뒤쪽에 가면 주식회사의 자본금 있죠. 감자 무효의 소 있죠. 소에는 소구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 외에는 뭐 다 장래입니다. 그 다음에 패소 원고 책임은 어때요? 상대여죠. 패소 원고 책임 상대여고 패소 원고의 책임 악이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만 어때요? 악이 중대한 과실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원고가 어때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거는 주주 대표 소송에 가면요,
여기는 악의만 연대 책임진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악의만 연대 책임진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주대표소는 공익소송인데 주주 대표 주주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주주들이 이제 회사를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패소했을 때 책임지게 되면 소송을 잘 안 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악의자만 하고 중과실을 뺐다는 거 알아주시고 보통 설립무효 취소가 되면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190이죠, 그죠? 다른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립무효 취소 판결되면 어떻게 돼요? 해산에 준해서 청산 절차를 거친다는 것도 하나의 큰 틀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무효 취소에서 회사 계속해서 한 명의 회사에 좀 독특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전문을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내부 관계에서도 우리 한 명의 회사 규정은 내부 관계에서는 거의 뭐죠? 임의 규정이고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채권 출자도 가능하고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인데 좀 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명회사의 지배인 선임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 집행 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과반수를 한다겠죠. 총사원의 과반수를 결의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 명회사에서는 내부관계로서 업무 집행 사원의 권한 상실 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는 법원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는 거고 청구는 사원이 청구합니다. 업무 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뭐 상실 선고 제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외부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 대표, 공동 대표 나오죠. 여기 이제 209조를 좀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두면 요 대표 사원의 권한 관련되는 거 있죠. 대표 사원은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대표 사원의 권한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그대로 상법 398조 회사법이죠. 대표이사에 준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9조가 주식회사에 그대로 준용된다는 것이죠. 대표권 제한이 그죠? 그때 여기서 선의 부분 있잖아요. 요 선의 부분이 이제 전압 판례로 바뀐 거죠. 과거에는요, 과실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어, 과실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악의 또는 어때요? 중대한 과실로 바뀌어 버렸어요. 중대 과실로. 그러니까는 이 선의 속에는 이제 과실이 포함되는 거죠. 알겠죠? 대표상 내부적 제한은 선의이고 과실 인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걸로 우리 전자적 대표행위에서 바뀐 내용이죠. 요게 이제 209조 2항이 뒤에서 거론되는 이유는 대표권의 제한을 회사법에서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문은 거기에 211조죠. 회사와 사원 간의 소에 대한 대표권 누가 할 거냐 이런데 여러분 비교를 쭉 하셔야 되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다음에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어, 사원의 과반수 결의 또 그다음에 유한회사 같은 사원총회에서 대표할 자를 선정하면 돼요. 근데 주식회사는 누가 대표하죠? 감사가 대표를 하는 거죠. 알겠죠? 만약에 주식회사에서는 감사위원이 한 명이라도 거기에 이제 이해 당사자가 된다면 그다음에 그럴 때는 어때요? 이 사람 감사위원이 법원에 대표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문제와 선택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사원의 책임이잖아요. 이 사원의 책임 우리 한 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책임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 있죠. 판례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한책임 사원에 대해서 그럼 한 명에서의 무한책임 사원은 언제 책임을 부담하느냐? 한 명에서 동일하게 봅니다. 회사에서 책임 부담하는 순간 무한책임 사원도 같이 책임이 발생한다. 책임 발생 시는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12조 요 1항 그죠? 1항 2항 있죠? 요 1항 2항은 회사의 채무를 완화할 수 없는 때 강제 집행이 주의하지 못한 때 그럼 이거는 뭐냐? 라고 이제 판례가 얘기한 건데요. 이거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무한책임 사원의 그죠? 이행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행 방법. 알겠죠? 이행 방법이지 발생 시기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면 발생 시기는 언제냐? 아까 얘기했듯이 한 명의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순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기에 뭐 회사 채무를 완화할 수 없는 때 강제 집행이 주의하지 못한 때 이거는 무한 책임의 이행 방법을 정한 것이다라고 판례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그 정도 됐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쭉 보시면 되고요. 사원의 퇴사제도가 있죠. 퇴사권. 이 사원의 퇴사권은 한 명에서 합자회사만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만 있어요. 물적 회사에서는 지분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퇴사제도 없다는 걸 알고 계시고 퇴사 원인을 비교해 보면 이 한 명 회사와 합자회사 차이점. 한 명 회사에서는 어때요? 유한책임 사원이 한 명 회사에서는 무한책임 사원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퇴사제도가 됩니다. 퇴사가. 알겠죠? 한 명 회사에서는 무한책임 사원이 사망하잖아요. 여기 퇴사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밑에 이제 219조로 바로 내려가 보면 예외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회사에 대해서 권리금을 승계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정관으로 상속할 수 있지만 이 상속 개시를 안 나고 3개월 내에 승계 포기 통지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을 본다는 조항 219조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퇴사 사유라는 거. 근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인 사망하더라도 퇴사가 아니고 상속될 수 있다는 거. 뭐 이 정도 여러분이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제명제도 들어와 있죠. 제명도 있다는 거. 제명은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사원이 제명의 선고를 이것도 법원에 청구한다는 거. 제명도 법원에 청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때 하느냐면 앞에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출자 의무를 불이행할 때 경업금지 규정에 위반한 때 이런 데 있죠. 출자 의무 불이행하면 제명이 대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지분 압류 채권자에 의한 퇴사 청구 제도도 있다는 것도 이것도 지문화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 연도 말에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는 제도가 있고요. 물론 6개월 전에 그 예고를 해야 되고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그 퇴사 청구권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퇴사 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됐고요. 나머지 가시면 되고요. 쭉 이제 회사 해산이다. 보는데 해산 사유 가보니까 사원이 한 명으로 된 때 해산한다 그랬죠. 그 말은 회사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다? 두 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립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두 명이 필요하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계속이죠. 계속. 회사의 계속.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계속을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이 보호 절차 있다는 거. 합병 관련해서 이제 합병에서의 내용이 쭉 나오죠. 채권자 보호 절차, 합병의 등기, 이 합병의 효력은 등기하면서 발생한다. 합병하면 소멸해서 권리 승계한다.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합병 무효소가 제기되는 거죠. 무효소 이제 첫 번째로 나왔네요. 앞쪽에 설립무효 취소해소에서 준용하는 게 얼마인지 보면 다른 것이 뭐냐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 일단은 원고가 달라요. 원고가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제인,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도 합병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도 소만으로 주장하는 건 똑같고요. 근데 이 기간, 제소 기간은 6개월에 제기된다. 그런데 설립 무효 취소는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었죠. 그런 거 알아두신다. 그죠? 그리고 설립 무효 취소에서는 원고는 사원이었지만, 그죠? 여기는 청산인, 파산관제인, 채권자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무효의 등기. 그 다음에 합병이 무효 판결됐잖아요. 그럼 회사의 권리 의무의 기속 문제입니다. 합병한 다음에 부담한 채무도 있고, 합병한 다음에 취득한 재산이 있겠죠. 근데 이게 합병이 무효되어 버렸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할 때는 어때요? 합병 전, 그죠? 합병 다시 회복되는 회사죠. 회사는 어때요? 어,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지고, 합병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유 같은 건 나눌 때는 협의를 하면 되겠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용 규정은 설립 무효 취소에서 절차를 전부 준용하기 때문에 186조부터 191조까지 다 준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조직 변경도 여기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변경은 유한 책임 사원이 된 자, 등기 전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동안 책임진다는 거. 그리고 한명회사에서는 책임지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청산 중에 회사, 그래 우리 245조 봤잖아요. 청산 중에서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본다. 이 법률로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거라 했죠. 그런 것들 우리 173조에서 무한책임 사원은 법인은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었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청산 제도가 있죠. 청산 제도가 하면 임의청산 나오는데 임의청산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회사도 반드시 법정 청산을 거쳐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2항이 되는데 247조 2항 사원이 한 명으로 된 때,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의 사유로 인해서 해산할 때, 이때는 임의청산 안 돼요. 알겠죠? 임의청산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법정 청산으로 가야 돼. 사원 한 명 될 때 해산한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경우는 임의청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됐죠?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갖고 나머지 보면 되고요. 법원에 의한 법원 선임에 의한 청산이다. 그래서 한 명 회사에서 법정 청산인 경우가 그런 거죠. 사원이 한 명을 된 때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사유로 인해 해산된 때는 법원은 청구에 의해서 직권으로 청산을 선임한다. 그 다음에 영업 양도 관련해서 257조 있죠. 한명회사는요, 영업의 전부 일부를 양도할 때 총사원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완제불능과 출자 청구에서 회사 현존 자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이 부족할 때는 청산인은 변제기에도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해서 출자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하나 알고 있으면 됐고요. 사원의 책임 소멸시효는 만약에 해산하잖아요. 그러면 해산 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자, 합자회사는요, 거의 한 명에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단지 차이점은 구성이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 줘야 돼요. 한 명에서의 절대적 계상에 여기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는 당연히 신용 노무를 유한책임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 못하죠. 한 명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만 신용 노무를 출자하고 유한책임 사원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배인 선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 사원은 뭐 지분 양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 사원은 277조의 감시권만 갖고 있다. 그지? 감시권. 어, 그래서 유한책임 사원의 업무 집행, 회사 대표도 금지합니다. 강행 규정이고. 그럼 유한책임 사원은 우리 한 명에서 유한책임 사원은요.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직접 책임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279조인데 유한책임 사원은 그 출자 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런 거죠. 이런 경우는 바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직접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 가액이 만약에 10억이었다. 근데 이미 이행한 부분이 5억이 있다. 그러면 10에서 5억 빼면 어때요? 5억이죠. 이 부분을, 이 5억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회사 채무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직접적으로 채권자가 이 5억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거기다 추가로 어때요?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은 금액이 있으면 3억이다. 그러면 어때요? 추가로 3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보시면 돼요. 유한책임 사원이 283조의 사망은 유한책임 사원 사망하면 퇴사원이 된다는 거. 무한책임 사원이. 유한책임 사원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합자에서는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전원이 퇴사하면 해산한대. 그죠? 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조직 변경이죠. 뭐 조직 변경 여러분 쭉 봤을 겁니다만 앞쪽에 한번 보시면 그냥 합자에서는 사원 전원 동의로 한 명에서 병행할 수 있고요. 유한책임 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는 무한책임 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한 명에서 변경할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한책임회사 가볼까요?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이제 물적 회사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이 1인이 있어도 된다는 거죠. 1인 회사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검토를 하면 정관 작성할 때 사원은 그랬기 때문에 사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두 번째 정관의 기재사항은 외부 전문 경영인의 영입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기간을 확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 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적고요. 그다음에 사원의 출자 목적, 사원의 출자 목적 적고요. 사원이 나오네요. 사원의 출자 목적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본금액이 나왔네요. 이 자본금이 처음 나오죠. 처음 나옵니다. 회사는 돈이 있어요, 돈이. 그죠? 자본금액 나오고, 그 다음에 업무 집행자의 명칭이 나오네. 아, 기관의 명칭을 먼저 적도록 돼 있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는 명칭만 적으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회사는 때때요 법인도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사원도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예, 그런 걸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이 업무 집행자가 들어옴을 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자본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적 회사 요소가 확실히 드러나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 시의 출자 이행. 일단 신용 노무를 출자로 목적하지 못하고요. 예, 그겁니다. 이 항을 가보시면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 등기를 한 데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된다. 정관 작성 설립 등기한 데까지 그죠? 사원이. 예, 그 다음에 현물 출자는 뭐 서류 갚아서 주는 거고 됐어요. 자, 유한책임에서 내부 관계 크게 문제 안 돼요. 이 법에 다른 게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출자 금액 한도로 책임지는 거죠. 유한책임이죠. 그 다음에 지분 양도도 가보시면 1항에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받지 않으면 지분 전부 일부를 타인에 양도할 수 못한다.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은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에 동의해 있으면 타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으로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또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침에서의 지분 양수 금지는 뭐 한번 보시면 돼요. 주식에서 주식 취득 금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나머지 쭉 이제 조문에 있다는 걸 보시고 뭐 한번 훑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가 나왔는데 이렇게 다른 사원 과반수 결한다. 알겠죠? 다른 사원 과반수 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게 회사를 사원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있죠. 회사에 대해서 업무 집행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했다. 다시 말하면 대표 소송이 여기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봅니다. 가입할 때도 그냥 보시면 돼요. 한 명이 해서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액은 287조의 3호에서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잉여금 분배죠. 잉여금 분배. 그리고 자본금액은 뭐 출자한 금액이고요. 됐고요. 회사는 뭐 사원이 없게 된 때 그렇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에는 1인 사원이 인정된다는 거죠.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있고요. 유한책임 합병 이런 거 전부 다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제 조직 변경인데 여러분 요거 조문의 위치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조직 변경은요.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죠. 그 조문 근거 조항은 어디 있냐면 유한책임회사 끝부분 그 다음에 유한회사 끝부분에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회사법에는 없어요. 주식회사법에는 없어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287조의 43회 가보시면요. 조직 변경할 때 당연히 총주 동의를 얻겠죠. 주식회사는 여기 나와 있는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주총회 동의로 결의한 경우는 그 조직을 변경해서 이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바꿀 수 있어요. 총주주 동의다. 그죠? 총주 동의. 또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런 걸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준용 규정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준용 규정을 안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느낌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87조의 44 가보면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병에 관해서는 한 명회사의 합병에 관한 채권자 2 및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604조 있죠. 요걸 준용해요. 그게 뭐냐면 사채를 상환 완료를 하고 유한회사 바꾸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조직변경할 때는 법원에 인가를 받도록 하잖아요. 요거 유한책임으로 다 바꿔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되려면 법원의 인가를 받고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되려면 어때요? 사채를 상환해야 돼요. 사채는 주식회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한책임회사는요. 한명회사 규정을 내부 규정을 거의 준용을 하지만 이미 청산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는 법정 청산으로 청산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조문상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식회사로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주식회사 발기 뭐 보면 되고요. 이 주식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예요.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발행할 주식 수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발행할 주식 수를 1000주라고 잡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를 한 주의 금액을 반드시 정관의 절대적 기준상으로 적어야 돼요. 5호를 가보시면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라고 나와 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만약에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을 만약에 500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행되지 않는 남는 주식은 500주가 되겠죠. 이게 바로 수권 자본주의입니다. 발행할 때 일정 부분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뒤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죠. 이걸 우리 수권 자본주의라 그래요. 그 규모는 제한 없어요. 1000주를 하든 만주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 500주 있잖아요. 이 500주에 대해서는 500주에 다 인수하고 돈이 다 들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완화된 확정 자본주의라 그래요. 만약에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0주를 전부 다 인수하고 납입해라고 한다 그러면 완전한 그죠? 완전한 확정 자본주의가 되겠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죠? 일부를 넘겨줬기 때문에 수권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는 변형된 확정 자본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다. 그리고 여기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죠? 없다. 우리 앞쪽에 봤던 자본금의 개념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정관의 절대적 기술상으로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다. 그죠? 그거밖에 없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심해야 돼. 액면 주식 발행 한 주, 그 다음에 발행할 주식수. 됐죠? 그걸 여러분이 검사하시고, 좀 살펴보시고, 우리 지금 한 게 뭐예요? 정관의 절대적 기술상을 한 거죠. 그러면 정관의 상대적 기술상은 어디 있느냐? 우리 상법에서 조문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290조예요. 변태설립사항이에요. 이 변태설립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만약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 요건이라는 거. 어떤 거? 변태설립사항은. 그 변태설립사항은 정관 기재하고 또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되고요. 검사인의 조사까지 거쳐야 되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위험한 약속이라고 하죠. 뭐 나머지는 알 겁니다. 발기인받을 특별히 현물 출자할 때, 그 다음에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 재산 인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그 다음에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이런 식으로 변태 설립사항, 위험한 약속은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청약서 기재해야 되고 검사인의 조사를 거쳐야 된다. 그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중요한 거는 그거죠. 변태 설립사항은 됐고요. 설립 당시에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 있잖아요. 정관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족수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설립 당시에 주식 발행 사항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한다. 비교를 한다면 뒤쪽에 가면 발기 설립에서 이사, 감사, 선임 있잖아요. 여기는 발기인 과반수다. 알겠죠? 과반수다. 정족수가 달라요. 그죠? 그거 하나 뭐 참고를 알아두시고 요것 또한 조문 문제로 문제화돼 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와 수, 결정사항들은 액면 주식이면 액면 이상의 주식 발행 경우의 수와 금액, 무액면 주식 발행할 때는 그런 내용들, 그죠?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관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형으로 비교 좀 해볼 게 있다면 정관의 효력 발생은 어때요? 공직인의 인증을 거쳐야 돼요. 어때? 주식회사는 공직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공직인의 인증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알아두시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공직인의 인증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원시 정관만 인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립하면서 정관 변경할 때도 공직인 인증 필요 없어요. 나중에 추후에
변경되는 부분은 공정인증 받을 필요 없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또 회사 중에 인적회사, 한 명에서 합자회사 있죠?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는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죠? 정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할 수 있듯이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 소규모 회사 있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가 발기 설립할 때는요, 각 발기인이 정관의 기명 날인 서명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소규모 회사의 특징을 두고 있죠.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기는 주식 인수죠. 발기는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해야 된다. 이 인수 제도 때문에 우리가 설립중 회사가 탄생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설립중 회사는 일주 일 인수설립, 그죠? 한 주라도 주식을 인수됐을 때 설립중 회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알아두시고, 자, 발기할 때는 서면에 한다 그랬죠? 비교할 거는 뒤쪽에 모집 설립할 때는 주식 청약서를 한다는 거. 서면이지만 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발기 설립의 경우에 납입과 현물 출자 이행. 발기 설립할 때 납입, 어, 전액 납입해야 되죠. 인수가액 전액 납입해야 되고, 발기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납입 장소를 지정해야 되고, 현물 출자할 때 어때요? 물건을 인도하고 서류를 완비하고 교부를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발기 설립의 경우에 임원 선임은 전액 납입하잖아요. 그러면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가면 선임한다. 아까 우리 주식 발행 사항 결정은 발기인 전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임원 선임은 과반수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와 검사의 선임 청구다. 어, 여기 있죠. 검사의 선임 청구. 여기부터는요. 어, 298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